마치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했던 것처럼 눈의 변화를 자기는 틀어막겠다 그러면서 옛날 도수 그대로 10년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눈이 유지가 됩니까? 절대 유지되지 않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눈을 버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신 아주머니 플러스 175 플러스 200을 쓰시던 아주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수를 10년 이상 그대로 쓰셨던 겁니다. 그전 도수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6월 3일에 이제는 도수를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플러스 300에 마이너스 075 플러스 325에 마이너스 075를 씌워준 그런 아주머니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주머니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달려오신 거예요. 잘 안 보이시던가요? 그랬더니 아니 잘 보이고 실내에서도 텔레비전 볼 때 크게 무리 없고 걸어 다닐 때도 괜찮은데 자전거를 탈 때 높이 있는 것 같다는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는 거죠. 자기가 2층 위에 있는 것 같다. 난시 80도 115도면 거의 도난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을 봤을 때 위아래로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보이게 된다, 사물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2층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조금 사물이 길어 보이는 것이지 아니 무슨 2층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까? 너무 침소봉대고 일본말로 하자면 후카시를 넣으시는 거고 아닙니다. 조금 길어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쓰다 보면 괜찮아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집니다. 길어 보이는 게 짧아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뇌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응을 합니다. 문제없이 살게 됩니다. 지금 난시 도수가 3도수인데 10도수, 15도수, 20도수인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자기가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하루에 자전거를 몇 시간 타십니까? 왔다 갔다 장 볼 때 좀 타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안 타시죠?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는 시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걸어 다니시고 실내에서 생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그거에 맞춰서 안경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일상생활 할 때 괜찮게 맞추는 겁니다. 기준을 거기다 잡으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그래도 본인이 자전거를 안 타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를 탈 때 쓰는 안경을 따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야 된다면 부족 교정을 좀 해서 자전거 탈 때 문제가 없게 맞추고 일상생활용은 일상생활용대로 쓰시다가 일상생활용 하나로 쓰셔야 됩니다. 자전거 타는 거를 없애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걸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냥 써본다 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 아주머니를 보면서 제가 부정적이신 분들은 사소한 걸 아주 크게 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걸 크게 보지 않습니다. 작은 걸로 여기고 넘어가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궜을 때 예를 들어서 한 1분 정도 견딘다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1분을 못 견디는 거죠. 한 10초 만에 못 견디겠다 하고 빼버린다는 것이죠. 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도수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난시를 안 쓰시던 분, 그것도 10년이나 똑같은 도수를 계속 써오셨던 분, 변화가 되었을 때 어지럽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얼마나 크게 받아들이느냐는 개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크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작게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변화를 쉽게 하죠. 어차피 변화했을 때 데미지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데미지를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못하는 거죠. 코닥이라는 회사가 30-40년 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앞으로 지배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썼죠. 그런데 왜 망했습니까? 예전에는 코닥 필름밖에 안 썼죠. 후지 필름도 있었고 코닥 필름도 있었는데 코닥 필름이 좀 더 비쌌고 잘 나갔죠. 어느 순간 여러분 코닥 필름 삽니까? 코닥 필름 하나 그 당시 돈으로 3,000원 가까이 했습니다. 인화하는데 또 한 3,000원 들었죠. 한 30장을 얻으려면 6,000원 정도 들었어요. 그 옛날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찍었죠.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다 찍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다 있어가지고 다 찍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걸 벌써 30-40년 전에 첫 번째로 예측했던 코닥 필름이 왜 망했을까요? 변화를 못했기 때문이죠. 변화를 못한 이유는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매출의 감소라는 데미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보다 디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출할 수 있는 매출이 훨씬
훨씬 더 크다면 이 작은 데미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크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작은 데미지를 크게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견해를 경영진들에서 가졌었기 때문에 결국 그 큰 회사도 망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들이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안경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면 결국 망한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진리뿐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정말 나쁘신 분들 조금씩 도수가 변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데미지죠. 작은 데미지입니다. 이 아주머니처럼 자전거 탈 때 사물이 길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오는 것이죠. 그것을 침소봉대에서 2층에 있는 것 같다라고 크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데미지, 이거는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적응이라는 걸 하게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버텨보자, 끝까지 버티자. 마치 흥선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했던 것처럼 눈의 변화를 자기는 틀어막겠다. 그러면서 옛날 도수 그대로 10년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눈이 유지가 됩니까? 절대 유지되지 않죠. 한 번에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죠. 조금씩 받아들였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행히 이 아주머니는 적응이 되었는데 적응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족 교정 해가지고 지내는 겁니다.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안경을 써도 뿌옇기 때문이죠. 도수발을 안 받는 거죠. 약발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변화에 적응을 결국 못하고 도태되는 어떤 생물이라든지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개인이라든지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변화에 적응 못하는 눈이 되어버린다. 그래도 정확하게 맞춘 안경을 썼는데 1.0이 나오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절망감은 상당히 큰 것이죠. 도저히 적응을 못하게 되면 약시 비슷하게 흘러가고 결국은 약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낙관론자와 긍정론자는 다릅니다. 낙관론자는 강제 수용소 같은 데 들어갔을 때 1, 2년을 못 버티고 죽지만 긍정론자들은 살아남죠. 왜냐하면 낙관론자들은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는 사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내년에 이번에는 풀려날 거야, 석방될 거야. 그런데 석방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포기해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런데 긍정론자들은 그래도 이 정도 먹을 거 국물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 버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해서 결국 세월이 지나면 석방이 되는 것이죠. 긍정론자는 팩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크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이 나에게 오는 데미지를 작게 본다는 것이죠. 저는 긍정론자입니다. 부정론자라면 조회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주 크게 받아들이겠죠. 데미지를 크게 입는 겁니다. 저는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50회나 나왔어? 야,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영상을 찍을 힘을 얻는 것이죠. 제 안경은 상호를 여러 번 바꿨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상호를 자꾸 바꾸냐? 상호를 바꾸면 예전에 왔던 고객들이 떨어져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고 새로운 고객이 창출된다.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상호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바꿀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2번, 3번이 아니라 4번, 5번도 바꿀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상호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호의 어떤 가치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게 빨리 오는 게 아니니까 깨달음은 항상 뒤늦게 오는 것이죠. 30년 지났을 때 드디어 이런 깨달음이 와서 이 상호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변화를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경원을 30년 하면서 이 안경원이 저에게 가르쳐준 아주 철칙 같은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